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일 좀 무겁게 시작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도 뭐 증시가 뭐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죠. 코스닥이 속수무책인 상황이고, 오늘은 코스피까지도 좀 무너졌고, 유독 한국만 좀 안 좋아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매일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도 뭐 한번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증시 반등이 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저도 좀 방송 나갈 때마다 뭐 다른 곳에서도 금투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제도 한번 방송에서 하는 법 알려드렸죠. 이제 국회 입법 그 사이트에 거기 이제 정부가 기재부가 올린 그 금투세 폐지 법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도 어제 처음에 이제 어제 방송에 이제 가장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그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뭐라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코스닥이 유독 폭락하는 거는 지금 뭐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뭐 설명을 하고 싶어도 전 세계 꼴찌거든요, 올해 수익률이. 이거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죠. 세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내용은 뭐 최대한 많이 줄였고, 좀 그래도 꼭 알아둬야 될 것만 좀 추려봤으니까 좀 빨리 한번 시장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하고요. 이제 요것도 좀 악재였던 게 프로드컴이 시간에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데, AI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AI 실적은 또 좋아요. 그러니까 좀 굳이 그렇게 빠질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도 요즘에 좋은 뉴스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 트럼프가 법인세 깎겠다고 했고요. 9월 둘째 주 다음 주 일정, 그 다음에 2차 전지 현대차그룹 미국 판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화주보다 바빠진 선사들, 이건 이제 원래 해온 얘기인데 조선업종에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 투자 전략, 파마리서치, 펌텍코리아, 솔루엔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오늘 혼조세로 끝났고, 뭐 그냥 무난하게 끝났죠. 사실 야간 선물도 올라서 오늘 국내 증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네요. 진짜 너무 무기력했고, 미국 증시는 어쨌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좀 상승을 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저녁에 고용 보고서 발표되니까 그거 앞두고 시장은 좀 관망하려는 심리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정보 업체가 일단 8월 기업 해고랑 고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8월에 75,891건, 7월에 해고가 2만 건이었으니까. 근데 작년과 비교하면 또 많은 건 아니에요.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8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오히려 해고는 줄었는데, 근데 최근 수치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됐고, 근데 채용 계획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41%. 그러니까 채용은 확실히 줄이고 있고, 해고가 많이 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닌 거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오히려 줄었고요. 이게 고용의 선행 지표니까 이것도 괜찮았고, 2분기 생산성도 증가했고, 그러면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간다니까요, 이익률이. 그래서 고용 데이터가 뭐 노동 수요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으면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좀 줄곤 있지만 해고는 억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대부분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ISM 서비스업 지표는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제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좋은 건 보통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하고 나서 후반부 경기 침체를 앞두고 경기가 꺾이는 걸 앞두고 후반부에 서비스업 지표들이 보통 좋대요. 그렇게 보면 이게 또 좋게 해석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7월도 그렇고 8월에 서비스업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신규 주문이 오히려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이게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아닌 건 명백하죠. 그리고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사업 잘 된다, 헬스케어 사업 강력하다, IT 기업 사업이 개선되고 있다. 제조업 그 PMI 그 설문조사 할 때도 컴퓨터 쪽은 전반적인 사업 괜찮다고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괜찮고요.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표도 또 따로 나오거든요. 기업들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 하는 건데 신규 주문이 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미국 침체는 아니고 그렇다고 심각한 둔화도 아닌데 미국도 되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오늘 고용보고서 발표 있으니까 그거 일단 좀 지켜보자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이 안 좋으면 증시 충격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고용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미국 고용 나와서 미국 증시 오르면 또 뭐합니까? 한국은 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악순환이라 정말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은 좀 그렇다는 거, 고용이 중요하고 테슬라가 유럽 중국에서 오늘 그래서 자율주행주들 좀 올랐죠. 그 이유가 유럽 중국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할 거래. 내년 1분기. 지금 미국에서 하잖아요. 이걸 유럽과 중국으로 보내겠다. 그럼 당연히 자율주행을 확대하는 거니까 긍정적이죠. 반도체는 뭐 혼조세였고요.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또 일부 반도체는 빠졌고 빅테크는 대부분 올랐습니다. 비만 치료제 기업들은 좀 빠졌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실적이 좋아요. 예상보다. 근데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가 140억 달러를 회사가 제시했는데 예상이 140억 4천만 달러. 아니 이거 미달했다고 시간에 급락을 시키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죠. 3분기 실적에서 AI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AI 쪽이거든요. AI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있으니까. 근데 AI 관련 치과 부품 매출은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건 오히려 호재인데 시장은 역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는 약속을 또 했고 미국 내에서 모든 걸 만들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미국 내에서 상품을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또 언급을 했고 아마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럼프 진영에 확실히 합류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애플 공개하고요. 미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선 TV 토론 그리고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 호주에 이제 방산 전시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거 유럽 종횡학회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만 좀 더 말씀드리면 2차 전지 바닥 좀 찍어간다. 뭐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요즘에 뭐 외국계 증권사도 2차 전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뀌잖아요. 근데 물론 애널리스트마다 다르지만 근데 배터리 메탈 가격 저점인 것 같고 저가 전기차 나와서 좀 배터리 판매 나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배터리 캐즘,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이, 그러니까 전기차가 더 도약을 못하고 한 번 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 요인이 가격 때문인데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보급형 전기차가 출시되면 기아의 EV3가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해소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IRA 보조금 전기차 한 대당 $10,000 이상 지급하는데 그럼 원가 개선 효과가 더 생길 거다. 근데 이건 트럼프가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안 되는 게 이제 전기차 섹터인 중요한 거고 배터리한테도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해리스를 응원을 하셔야죠. 미국 포드, GM 등 다시 투자를 앞당긴 상태고 그래서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좀 상품성이 약한 건 맞아요. 아직은 픽업 트럭은 지금 배터리로는 이제 쉽지가 않죠. 근데 보급형은 또 어쨌든 지금 가격이 낮은 상태로 출시가 됐는데 성능도 괜찮아요.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양극재 탑재하면서 기아 EV3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주행거리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급형이 많이 나오면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밸류도 이제 많이 떨어져서 부담이 없어졌다. 그래서 삼성 SDI를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현대차 그룹이 8월 글로벌 판매가 안 좋았죠. 그래서 설명드렸죠. 이틀 전에. 근데 미국만 이제 나온 거에 따로 있어요. 미국은 좀 늦게 나오거든요. 미국은 그냥 이겁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예, 미국 데이터는. 그래서 미국 판매는 호조 보였고 3분기 실적 우려를 건감시킬 것 같다. 현대 기아가 이렇게 경기가 좀 약간 좀 꺾인다는 우려가 있는데도 브랜드 선호도.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예전에 그 어디죠? 한국은행 자료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전월 대비 81% 급증했고요. 팰리세이드 SUV죠. 요게 판매가 급증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현대차 미국의 핵심입니다. 이게 경기랑 무관하게 지금 너무 잘 돼요. 하이브리드 잘 팔고 SUV. 그러니까 브랜드 선호도 올라갔고 기아도 8월 판매가 역사상 최고치. 이문영 연구원님은 점유율이 지금 포드랑 1%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역전할 것도 같아요. 포드를 이길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신용등급도 상향됐고 그리고 지금 아직은 현대차가 신차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내년부터 신차 사이클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기대할 만한 거죠. 그래서 주가 부진하죠. 당연히 지금 최근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나 펀더멘털은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엄청 는 거 아시죠? 좀 과하다 싶을 정도. 그래서 내년이 오히려 걱정되는데 근데 최근에 컨테이너선 발주는 공급 과잉을 우려할 필요 없는 게 친환경. 2027년부터 탈탄소 전략에서 그 중기 결합 조치,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제 그게 27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가 이제 강화되는데 그럼 지금 배를 만들면 27년에 인도 받아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해놓는 거예요. 선박을 많이 바꿔야 돼요. 컨테이너선을. 그러니까 이거는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거지 다른 거랑 무관하다. 그래서 클락슨에서도 현재 선박의 절반 정도가 45%가 2년 후에는 등급이요. D2등급이면 배를 운항하기 어려워요.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이슈니까 이거는 조선업종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아서 보고서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박승영 연구원님은 지금 너무 과도한 하락 같아. 추석 전까지 하락하다. 저도 그렇게 하락까지는 모르겠고 안 좋을 거는 맞아요. 당장 뭐 금투세 해결되지 않으면 추석 전까지 오르기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 모멘텀도 없는 상태니까. 근데 추석이 끝나고 FMC 끝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대선 TV 토론에서 누구든 간에 명확하게 좀 나오면 사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그 해리스가 되는 게 좋긴 해요. 한국은. 왜냐면 정책의 연속성도 있고 관세도 크게 뭐 증가시키지 않으니까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이든 때 한 거니까 유리하긴 한데 뭐 어쨌든 누가 됐건 간에 좀 지지율 격차가 확실히 이제 잡히면 불확실성이 좀 약간 제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경기 우려 누적으로 반도체가 큰 타격 받았는데 반도체 20일 이격도 90 아래 20일 이동평균선이 10,000원인데 이격도가 90이면요 지금 주가가 9,000원이라는 얘기예요. 10%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반도체 주식을 사면 한 달 후에 20거래 후에는 9.7% 평균 수익이 났대요. 그만큼 지금 매력적인 가격은 맞는데 너무 미국 경기 우려가 가도 근데 사실 미국 경기 우려만이 아니라 좀 금투세 문제가 크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단 그만큼 낙폭이 크고 매력적인 가격은 맞다. 반도체가 이 얘기고 그 다음에 KB의 하이난 김지효 연구원님 미국 대선 1차 토론이 되게 중요하대요. 과거에도 오바마 그 다음에 바이든 이 두 사람이 예전에 이제 그 과거에 대선 TV 토론할 때 각각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승자가 됐고 힐러리랑 트럼프만 좀 반대였어요. 그때 TV 토론 때 힐러리가 다 이겼는데 결국 된 사람은 트럼프죠. 근데 아마 그때 힐러리가 이메일 스캔들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 선거 직전에 그래서 아마 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둘 다 온쇼어링 미국의 공장 지어라. 그리고 동맹을 활용하는 건 이제 미국의 민주당 쪽인데 그 바이든 쪽인데 인도가 그래서 떠오르겠죠. 근데 해리스는 또 인도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된다고 인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무역은 해리스는 다를 게 없고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니까 좀 안 좋죠. 그렇지만 CDMO는 수혜를 받을 것 같은 게 중국에서 제약품 중에 필수 의약품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거를 아마 금지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러면 우리나라 CDMO가 그런 걸 또 공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국의 위탁바이오 생산 업체들한테 긍정적일 것 같고, 에너지 정책은 명확하고요. 트럼프는 화석연료, 그 다음에 해리스는 친환경, 뭐 이거에 명확하고, 국방은 누가 됐건 간에 중국 견제는 공통 분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군함이 한국에 왔어요. 수리받으러, MRO. 그걸 하나오션이 하죠. 그래서 이쪽 시장도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경쟁하는 시장인데, 거기서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헬스케어는 두 사람 다 가격을 낮추자 이건데, 해리스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약간 낮추는 거, 트럼프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가지고 가격 부담 낮추자. 이제 어느 게 됐건 간에 약가를 낮추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한테는 좀 호재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기침이 좀 갑자기 나와가지고 됐는데 좀 약간 방해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파마리서치가 어제 공시를 했는데, CVC란 사모펀드가 있어요. 이제 여기가 헬스케어 관련된 투자를 하는 글로벌 기업 이제 펀드인데, 삼자 배정 이제 유상자 해서 그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파마리서치가 유상자를 하고 거기에 CVC가 2천억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호재로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파마리서치의 최대 단점이 리쥬란이 국내나 이런 데서 잘하잖아요. 근데 해외에 이 신규 국가가 좀 약해요 아직은. 그래서 해외 유통망이 필요한데, 이 CVC를 이용하면, 왜냐면 병원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CVC가 해외에 병원들이 있어요. 그럼 거길 통해서 유통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기죠. 아마 그것 때문에 파마리서치도 유상자를 결정한 게 아닌가. 유상자는 좋은 건 아니에요. 주주 가치가 떨어져요. 희석 주익수가 늘어나지만. 근데 삼자 배정 유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파마리서치도 돈이 좀 필요하고 CVC를 이제 2대 주주로 확보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유럽 진출 시기를 4, 5년 후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2년으로 당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및 동남아 등지의 메디컬 센터 포트폴리오 확보하고 있어서 유통이 강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파마리서치의 경쟁력은 뛰어나잖아요. 리쥬란 이제 다 검증은 됐어요. 근데 해외에 팔 때는 말씀드린 대로 유통망이 중요해요. 그거를 미리 갖고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은 유통망을 설립하는데 확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호재다 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삼자 배정 유증 통해 주식수가 늘어나는 건 좀 일단 그래도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펌텍코리아도 주가가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피크아웃은 아니다. 인디 브랜드향 고객사 수출도 강세에 이어지고 있고, 수주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도 지금 늘리고 있죠. 그래서 3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22%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도 높고, 이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는 제한적이죠. 근데 수요는 많으니까. 그리고 PER도 11.4배로 비싸지 않고, 그래서 펌텍코리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게 누가 썼는지 제가 안 적었네요. 그 현대차 증권의 하이지 연구원님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솔루엠도 말씀드릴게요. 솔루엠도 안 적었네요. 솔루엠은 이제 유한타 증권의 권명준 연구원님이십니다. 상반기에 이제 부진했죠. 이제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중동 분쟁 때문에 운송이 지연됐고, 유럽이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가 오르니까 물류비 올랐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건 또 반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중동 분쟁도 좀 완화되고 유가 급락했으니까 오히려 고객사 수주 일부 지연된 건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이게 뭐 나빠서 지연된 게 아니라 고객사가 3가지 컬러에서 4가지 컬러로 바꿔달라. 4가지 컬러가 더 화려하고 좋겠죠. 보기도 더 낫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것도 구조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8월에 태국의 시암 마크로라는 기업에 ESL 공급 사업자로 채택이 됐는데, 태국은 임금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낮으니까 ESL 도입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 인건비가 비싼 이제 국가나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하려고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도
도입을 했다는 건 다른 동남아라도 이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태국에 한 15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의 ESL 공급사가 따로 있는데 솔루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솔루엠한테는 좋은 거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솔루엠한테는 상당히 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까지 이렇게 좀 봤고요. 그리고 어제 공시는 이제 내부자 매수가 좀 있었고요. 어제 인크로스, 이것도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 대표이사가 15,000원, 광고 회사죠, 온라인. 근데 요새 뭐 광고 쪽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아마 자사주 매입을 1억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자공시는 이제 오랜만에 공시가 좀 하나 떴는데 파마리서치가 지금 여기 아까 설명드린 그 공시예요. 그래서 한 뭐 200조냐 300조냐 그런 이제 얘기들은 좀 나뉘는데 아까 얘기해드렸고, 그리고 현대미포가 이게 LNG 벙커링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LNG 연료를 배에 이게 주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 뭐 자동차가 주유소 가서 주유하는 것처럼 배도 그렇게 연료 공급해 줘야 되죠. 배에 연료를 공급한 선박입니다. 이거 두 척 수주 받았고 매출 대비 6%고 요겁니다. 요거 옆에 배 옆에서 이제 LNG 연료 그 주유해주는 그런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상품 공급, 경영상 비밀 유지. 그래서 어떤 지역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비밀이에요. 근데 아무튼 뭔가 방산 무기를 공급한 건 같은데 뭔지 몰라서 조금 아쉽고요. 서호전기는 그 항만 크레인 있죠. 그거 하는 회사인데 부산항 신항 쪽에 제작 설치 공사, 이것도 꽤 큽니다. 480억짜리고 HJ중공업에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제 어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어제 공시를 요약해 드리는 거니까 문체부로부터 카지노 변경 허가를 통보받았고 일반 영업장 면적 변경이 40%니까 면적이 40% 확대되고요. 카지노 게임 기구 대수도 테이블 200대, 모신 1360대에서 이렇게 50대, 250대가 늘어나요. 그럼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외국인 전용종도 이용 대상이 이제 영주권자까지 늘어나고 외국인 전용존 베팅 한도도 30만 원밖에 안 됐는데 3억 원까지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기훈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 쓴 거 보니까 10년 만에 규제 완화다. 카지노 면적 확장과 테이블 머신 증설은 다만 28년에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과는 좀 무관해요. 이걸 해도 28년 실적이 반영.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강원랜드한테 상당한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는데 요새 주가 어쨌든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시되 어쨌든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 말씀은 드렸고요. 이제 오늘 시장만 좀 한번 보고 좀 답답한 마음은 맞는데 이게 다른 게 보다 코스닥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코스닥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지금? 뭐 망하나요 진짜? 올해 이번 주에만 코스닥이요, 정말 끔찍합니다. 8% 빠졌어요. 별 이유도 없어요. 뭐 미국이 그렇게 빠졌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나스닥 한번 보시면 나스닥도 빠지긴 빠졌죠. 나스닥이 3% 빠졌고 다우는 기껏해야 2%, S&P 500 기껏해야 마이너스 2.5밖에 안 빠졌어요. 요 정도 빠졌는데 코스닥은 무슨 죄가 있는 건가요? 그냥 나홀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코스닥은 올해 연봉이거든요. 마이너스 18% 빠졌습니다. 올해만 마이너스 18% 급락을 했고 정말 기록적인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금투세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거래 대금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하면 또 거래 대금이라도 증가하는데 거래 대금은 점점 말라갑니다. 오늘도 6조 원대 거래 나왔고 뭐 비단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거래 대금이 확실히 레벨 다운됐죠.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거래 대금 자체가 과거보다 확 줄었죠. 오늘 8.5조까지 떨어졌어요. 양시장 합쳐서 거래 대금이 14조밖에 안 되니까 정말 심각한 지금 거래,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래 대금 자체가 아주 너무 줄어든 그런 현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답답한 그런 좀 증시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또 외국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고, 오늘도 2,600억을 좀 매도를 했고, 물론 이제 기관이 좀 방어한 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섹터로는 이제 백화점주들이 최근에 좀 강하긴 하지만 뭐 대구백화점 혼자 간 거고요. 밸류업주들이 요새 뜨겁습니다. 그래서 DB금융투자가 뭐 배당 성향 늘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다만 오늘 뭐 DB하이텍은 좀 빠진 것 같고요. 주류 업체에선 제주 맥주가 좀 강했고, 요새 리츠는 되게 좋아요. 리츠주는 배당도 많이 주고, 통신주 여전히 좋고요. 카메라 쪽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퓨런티어가 이제 자율주행 쪽이다 보니까 그 테슬라 관련주죠, 사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주도 오늘 조금 뭐 일부 DB금융투자 정도만 올랐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다 일제히 빠졌고, 뭐 2차전지가 어제는 좀 버텼는데 오늘은 2차전지가 무너져 버렸고요. 2차전지 소재가 일제히 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뭐 반도체는 계속 안 좋고요. MLCC도 안 좋은 상황이고, 피팅도 오늘 기업들이 뭐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투매가 일부 나오는 모습이었고, 유리기판도 좋진 않았습니다. 폐배터리, 뭐 히토류, AI, 반도체 장비, 뭐 이게 제가 뭐 특정 업종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든 거의 전 업종이 다 급락하는 모습이고, 그나마 삼성전자가 안 빠진 거죠. 안 빠졌지만 많은 업종이, 오늘 LG엔솔을 비롯한 2차 전지가 오늘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그래도 오늘 좀 선전을 해줬고요. 은행주 좀 올랐고, 현대모비스가 좀 버텼고, KTNG가 요새 주도주입니다. KTNG가 공기업이면서 배당 많이 주니까 오늘도 2%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하루 만에 급락했고요. 포스코 그룹주 안 좋았고, 조선주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SKC,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DX가 급락했고, 코스닥은 뭐 거의 대부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클래시스가 좀 올랐고요. 파마리서치는 호재로 보는 거죠, 확실히.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급락했고, 2차전지가 아무튼 안 좋아요. 지금 급격하게 좀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의 주가가 뭐 반도체, 그나마 원익 IPS가 조금 버틴 정도네요.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쪽에서는 뭐 아까 자율주행차 쪽 일부가 좀 강세 보였고, 뭐 안 좋습니다. 코스닥 다 안 좋았고, 코스피도 DB금융 다, 그러니까 완전 방어주들이에요. 방어주나 제약주. 오늘은 한미약품이 갔어요. 일부 제약, 여기도 다 방어주죠. 어떻게 방어주 말고는 거의 대부분 좀 코스피 쪽도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LG전자, LG그룹도 좀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은 못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정말 마음이 무겁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뭐 주식을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데 실적 좋은 기업들도 많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를 풀어주는 게 누구 풀어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막 정치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제가 뭐 주식 이 방송에서. 근데 지금 시장, 지금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닥은 정치가 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한테 간곡히 부탁드려요. 유예라도 하셨으면 좀, 유예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그렇게 바꾸니까 참 황당하긴 합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뭐 아니 물론 완전히 바꿨다 뭐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은 유예 쪽으로, 유예가 아니라 이제 그냥 금투세 하는 쪽으로 좀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돌아섰다. 어쨌든 금투세 약간 완화지 유예 말고 그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기사에 많이들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보고 좀 되게 절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증시가 급락했죠. 그냥 쭉 빠져버렸어요, 이번 주 내내.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시장 한번 봐주시고, 지금 시장이 완전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꼭 좀 유예라도, 아직은 우리나라는 금투세 시행할 체력이 안 된다니까요. 돈을 벌 환경을 만들어주고 금투세를 뭘 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한 이수영 국회의원인가요? 그분은 생각이 되게 또 다르신 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금투세 반대한다. 예. 근데 같은 민주당인데도 생각이 다르겠죠. 다를 수 있죠. 근데 고속도로에 통행을 하는데 고속도로 깔지도 않고 통행세부터 받겠다는 거 아니냐. 도로라도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비유가 적절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돈 벌 지금 환경이 아닌데, 예, 어쨌든 그걸 만들어주질 못할 망정 세금부터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반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모쪼록 다시 한번 좀 풀어주시기를, 유예를 해주시길, 유예라도 지금 폐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폐지하면 좋지만, 그래서 유예라도 꼭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 한 주 너무나 무기력해서 좀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예.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가 사실 뭐 내일 함께 배우기를 찍어는 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공부가 의미가 있나 저도 막 그런 생각 들긴 해요. 근데 아무튼 내일 오전 10시에 바이오 이제 스타트는 끊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공부도 천천히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